신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지 말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조금 외향적인 MBTI E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잘 살아남는 것 같고 그렇다고 I인 분들도 많이 계셔요. 꽤 계시는데 초기에 적응하기는 확실히 E인 성향인 분들이 아무래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응급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한 100~2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보호자까지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3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이렇게 조금 활발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신규 선생님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크게 바라는 게 없고요. 진짜 성실히 하는 거랑 열정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은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걸 어차피 다 옆에 계신 분들도 그걸 다 감안하고 생각하고 다들 대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신규 때 많이 혼나고 잘 못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실수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체크를 해뒀어요. 이 실수는 꼭 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실수를 이제 10개를 했으면 점점 줄이면서 한두 개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거의 실수 없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의료진이 있고 여러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때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 뭐 간호사 선생님, 여사님, 사원님, 보안요원님 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많죠. 이제 먼저 인사하고 상냥하게 그런 부분이 근무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맞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이게 관계가 되면서 일이 엄청 협력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뭐 먹을 거 생기더라도 저한테 이렇게 따로 막 더 챙겨주시고 진짜 다 넣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초코빵 넣어주시고 네네. 응급실 적응 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근데 처음에 한두 달 배울 때보다는 독립해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율성 있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독립하면서 약간 조금 흘러가는 조금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는 단계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1~2년이라 그러는데 그런가요? 아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역시 이거 보신 여러분들은 어차피 관심이 많고 간호사 정말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라 잘하실 겁니다. 잘하실 겁니다. 뭐 슬럼프는 매일매일 오는 것 같아가지고 매일이 슬럼프다. 매일 올 수도 있고요. 뭐 그게 길면 막 몇 달 갈 수도 있고 짧으면 며칠 갈 수도 있고 정확히 저는 신규 때 배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오히려 처음에 배울 때 좀 지금 친하게 지내는데 무서운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걸 토대로 이제 또 독립하니까 도움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울 때 좀 많이 힘들고 독립하고 힘들 텐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동기들이랑 잘 이야기 나누고 선배들한테 조언 구하고 신규 때는 거의 이제 뭐 동기들이랑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고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취미가 있어야지 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라든지 방법을 찾고 뭐 하나씩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 때는 거의 그 월급의 한 반을 그런 데 쓰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신규 때는 막 처음부터 빠듯하게 적금 들고 모을 생각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엄청 가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취미 활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 도움이 훨씬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써도 진짜 막 명품 맨날 사고 이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쵸. 처음엔 그쵸. 되게 큰 돈이라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신규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10명 정도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수이다 보니까 사실 응급실 분위기는 정말 좋거든요. 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전방에서 근무하면 분위기는 정말 그렇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몸이 힘들면 몸이 힘들면 이제 주변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다 좋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응급실인 것 같고 응급실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적응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응급실 남자 간호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르거나 힘든 거는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볼 때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좀 도움을 받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남자 간호사를 조금 의사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되게 많아요. 네, 어르신들이나 저희도 좀 그런. 그래서 처음에 막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저희는 아니니까 담당 간호사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도 같이 근무하면 조금 듬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도움 받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이제 화가 나셨거나 주체가 안 되시면 결국엔 저희들도 꼭 그렇지만 보안 요원님을 이제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신 근데 빠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면서도 이제 정확하게 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규 때는 손 빠른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혹시나 자기가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뭔가 남들보다 빠르다 이러면 확실히 적응하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이 좀 빠르고 네, 몸이 좀 수월한 것 빨라야 같아요. 된다. 왜냐하면 응급실은 사실 30초, 1분, 그러니까 몇 초 분을 다투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특히 중환자 구역에서는 CPR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처치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IV를 잘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도 엄청 많아요. 저 IV 사실 잘 못하고 해도 안 느는 것 같아요. 하는데 또 두꺼운 거잖아. 18게이지, 18 아니면 이제 저희는 20게이지 무조건 붉은 거. 네, 22, 24는 아예 안 하고요. 22게이지도 진짜 라인 안 좋으신 분들만 그렇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프리셉터나 프리셉티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팔을 내어주고 본인 팔을요? 이렇게 대부분 한 번씩 해보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좋은 혈관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저 제 팔엔 하지 말라고요. 제 팔엔 하지 말고 의미 없다 하지 마라. 안 좋은 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하다 보면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때부터는 이제 프리셉터 분이 2분으로 나뉘셨고요. 이전에는 한 분이 2달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분이 2달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혹시나 안 맞는 선생님이면 성향이 맞아.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한 달씩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첫 달에는 보통 이제 이론이라든지 이제 EMR 시스템 공부를 하고 저희는 이제 책이 있거든요. ER 책이 따로 있어요. 제품 만들어 놓은 거. 그 부분을 토대로 공부를 하고 시스템 보고 환자는 이제 옆에서 옵저베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랑 이론을 배우는 게 첫 달이고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자기가 환자를 맡아서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백업을 주로 프리셉터가 하죠. 주로 환자를 맡으면서 모르는 부분은 뒤에서 커버를 해주고 물어보면서 하고 한 달 동안은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액팅을 하고 안 되는 액팅이나 모르는 거는 물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사실 중간중간에 교육 시간이 따로 있고요.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실 이제 힘든 기간이고 신규로 생각을 하는데 뭐 1년까지도
그때까지 주기적으로 저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마스터 선생님도 있고 네네. 교육 간호사 선생님도 있어가지고 기계를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나만 조금 더 액팅이라든지 공부하고 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응급 마스터 선생님이나 교육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네. 저희는 응급실 이제 짐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각 환자를 볼 때마다 케이스를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액팅이라든지 공부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근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쌓이거든요. 아, 약간 하면서 약간 조금 하면서 쌓이는 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제 프리셉터 할 때 신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일하면서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고 집에 가서 솔직히 봐도 사실 도움은 되겠지만 오히려 일할 때 쌓이고 공부하는 맞아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하면서 와닿는 게 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더라도 그게 막 크게 막 이제 맞아,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지. 그게 완전히 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집중하고 그걸 이제 가서 집에 정리 정도만 하는 거고 집중해서 이제 근무할 때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예, 좋습니다. 일단 데이브가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나이트가 1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네. 평균 환자 수가 적게는 6, 70명 뭐 많게는 한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동시 재원 수가. 그래서 단순히 나누면 사실 한 1대5에서 6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중에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근무 이제 환자를 보는 구역에서는 적게는 뭐 한 1대6에서 7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1대 20까지도 20? 20 예전에 이제 코비드 이전에는 사실 진료실 구역이 거리 제한이 없어서 모든 환자가 다 들어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한 100명 그냥 넘어가고 동시 재원 수가 그 다음에 진료실 구역에 진료실 1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명에서 30명씩 데리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당 30명. 그렇죠. 그러면서 근무를 했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 제한이 있고 좀 제한이 지정 좌석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많이 받게 되면 한 명이 진료실 구역은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그래도 한 10명, 20명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환 구역은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는 그러면 한 2-3명 정도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중환구역에 베드가 각 베드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베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이드 베드까지 최근에는 늘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 수로 따졌을 때 중환구역에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환자가 더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베드랑 베드 사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가 들어오니까 환자는 받아야 되고 베드는 없다 보니까 사이드 칼을 깔아가지고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른 환자가 입원을 가거나 이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정화돼서 그 베드로 다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터진다 진짜. 그래서 완전 바쁠 때 오면 시장만큼 진짜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응급실. 이 영상을 보고 응급실 다들 안 올라가겠다. 괜찮아. 일단은 유튜브에서 좀 질문 받은 것들을 좀 기반으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응급실 근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가 좀 상태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일단 몰폴로지라고 하죠. 때깔 딱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까지 재보면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뭐 이분이 기저질환이 뭐 있는지까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외부에서 만약에 환자가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응급실 근무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본적인 처치라든지 그렇죠, 네.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최근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야산에서 이제 목을 매달려고 하신 분이 있었나 아니면 목을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네,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아. 그럼 잘 예후가 좋았던 케이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뭐 CPR이 나든 뭐 싱코브를 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교육 기간이 2달이라서 그 기간 내 이론은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응급실이 이제 이론이 기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면서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하고 근데 이제 프리셉터 교육 기간에도 정말 바쁜 날에는 완전히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종종 그런 경우는 있는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 반반이다. 네.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병동으로 로테 가신 선생님들이 꽤 많고요. 짧게는 1, 2년 근무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운 좋게 그 다음에는 뭐 한 4, 5년 그 이후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응급실 근무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가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IV팀이 따로 있거든요.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은 이제 모든 간호사가 IV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쵸, 병동에서는 라인이 안 좋으면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동을 갔을 때 라인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병동 갔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기본 라인 다 잡는 거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환자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 더해져서 이제 병동 갔을 때 디테일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근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약간 로테 가는 그 시기가 뭐 정해진 게 아니지만 대충 한 4년에서 한 7년 차 정도? 제 생각에? 대략?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4, 5년 빨리 가는 케이스는 조금 드문 것 같고 4년에서 5년이 적정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진짜 길면 한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외래 팀이라든지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신 분들 많이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시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